네, 안녕하세요. 천영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 영화 티켓팅에 도전을 해봤었는데 영화제 측에서 저한테 티켓을 한 장밖에 안 주더라고요. 저 잘 앉을 자리.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고 싶은데 티켓이 없어서 이제 내가 티켓을 사야겠다. 그래서 딱 대기를 타다가 티켓을 했는데 결제하는데 갑자기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갔더니 매진이에요. 다시 막 입력해서 했더니 그래서 되게 티켓 구해서 오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동 역할 맡은 노비 불평들과 부조리 그 얘기보다도 보면은 왜 이 계급 의식이 두 주인공 다 천영과 종료 다 한 번 더 깨어나잖아요. 나는 평등을 믿는 양반이라고 믿었던 천영이 다시 한번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죄송합니다. 종료가 시험에 들게 되고 천영의 경우에는 자신만 면천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원래 천민인 동료들하고 선을 긋고 있었는데 그런 걸 흔히 직자적 계급의식, 대자적 계급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도약을 하는 계기가 잘 들여다보면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 분의 무장이 계신데요. 보통 우리가 액션이 서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가 캐릭터를 그 인물의 성격을 어떤 무술의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번 영화 경우에 무기라든가 그다음에 건법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게 이 인물의 본질이나 성격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각각 액션을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셨는지 먼저 말씀하실 분부터 해서 세 분 다 듣고 싶네요. 천영은 신분에 걸맞게 그냥 자유로운 검을 씁니다. 노비 출신의 되게 타고난 무사이긴 하지만 신분 때문에 무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그래도 이제 정말 타고나기를 천재무사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 않아도 남이 그냥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검을 쓰는 그런 역할이라서 감독님이랑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무술 감독님이랑도 얘기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했습니다. 가령 군도나 전우치의 액션하고 배우님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형사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칼을 쓰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형사 때 이제 검을 썼었고요. 군도 때 이제 돌을 썼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둘 다 썼죠. 종려가 검을 쓰고 제가 돌을 주로 썼는데 이제 종려의 검도 제가 마지막에 같이 써서 둘 다 썼습니다. 그게 약간 선이 달라요. 검이랑 돌은 약간 일단 주로 검은 찌르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돌은 좀 더 베는 위주인데 그리고 양날이고 한쪽 날이고 또 차이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두 개 다 이제 예전에 배워놨던 거긴 한데 이번에 좀 더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김신록 배우님의 범동은 정말 카타르시스 그 자체의 액션 돌입대지를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요. 범동 같은 경우는 이제 평민인데 전쟁이 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쳐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무기로 도리깨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도리깨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털던 농기구인데 그 위를 조금 개량해가지고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예를 배워본 적이 전혀 없고 그냥 게릴라 전투에서 익힌 서바이벌 기술을 동원해서 아주 투박하고 거칠게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는 방식으로 액션을 설계했습니다.
적장께서는 어떻게? 네, 저는 어쨌든 사무라이의 어떤 그런 걸 기본으로 하긴 했는데 검은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동원 씨랑 주민 씨랑 저는 어쨌든 양날을 써야 돼서 양손을 써야 돼서 두 개를 갖고 하는 게 조금 처음에 그럴 때 조금 하나를 써봤는데 두 개를 써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근데 그 선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하나만 지금 실현이 제가 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걸 말이 짧습니다. 저하고 멀어가지고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을 할 때 이제 드라마의 스피드를 위해서 통했다 치고이라고 생략을 하고 넘어간다. 특히 대중 영화에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또 네. 박찬욱 감독님이 함께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네. 뭐 최근에 동조자까지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헤어질 결심도 있었고 이 뭔가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역을 생략하지 않음으로써 네. 언어와 진실의 이 재밌는 갭이라든가 네, 네, 그렇죠. 사실과 진실의 갭이라든가 이런 거를 놀랍게도 임진왜란 배경인데 네. 아주 급박한 액션 중에도 썼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감독이라면 리스크가 있다. 이게 톤적으로 맞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많은 부분 우리 다 알아듣는 셈치자라고 해서 한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그 언어를 좀 외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쓴 시나리오에 이게 다 통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 스타일상 이거를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는 못 참으시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좀 빼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를 도리어 그 과정에서 오는 그런 어떤 갭 혹은 어떤 뉘앙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아예 차라리 더 재밌게 만들어 보자. 조금 뭐 좋게 얘기한다든가 이쪽으로 무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 편의대로 약간 통역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각색을 더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실 질문이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기로는 가능한 한 많은 분 기회를 가지시면 좋으니까 질문 하나만 해주시고요. 어떤 분한테 드리는 질문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골고루 또 질문에 답의 기회, 질문 대답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티켓팅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도 마지막에 진짜 티켓팅 잡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개막작도 너무너무 잘 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강동원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천영이라는 인물 이 이름이 극에서 2번 정도 다른 한자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강동원 배우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분명히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본인만의 한자나 아니면 다른 뜻이나 그런 거 생각하신 거 있으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둘 중에 하나가 더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저희 대장이 지어주었던 하늘천 빛날 영이 더 그림자처럼 따른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하실까요? 특히 그 3파전으로 이렇게 액션하는 부분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선조가 이렇게 도망칠 때 해무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3파전 때도 해무가 이렇게 잃었던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시대가 진짜 앞이 막막하게 안 보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지 아니면 감독님은 그 해무가 잃었던 걸 어떤 의미에서 넣었는지 좀 네, 이제 해무 액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마 라스트 해무 액션에 대해서 좀 많은 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참 고민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거기가 그냥 액션의 쾌감으로만 할 수 있는 씬이 아니라 생각했고, 각자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복수를 한다거나 원한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막 최후의 대결을 한다거나 하는 각자의 목적이 다른데, 이제 그 사람들의 칼이 막 서로 엉켜야 되는 그 씬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해무라는 바다의 어떤 기상 환경 그거를 가져오면 이 해무가 두꺼워지면 누가 누구를 향해서 싸우는지, 셋이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되는 효과, 그리고 때로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어떤 긴장과 공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영화의 좀 텐션을 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고, 이 강동원이 연기하는 이제 차영부하 그 박정민 씨의 이제 중묘가 해묵은 감정을 최후에 풀어내는 순간 해무가 거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명쾌해지는 어떤 그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해무 씨를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뭔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나 아니면 뭐 웨스턴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생각하는 분들, 뭐 농농농 같은 부도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시 저쪽 불로 나올까? 예, 저 이쪽으로 가주시면 모자 쓰고 계시는 고객님. 아, 예, 잠깐 더 올라가주세요. 아,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께 좀 영화 그 스토리상 조금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요. 처음에 그 시작을 추노꾼 3명한테 이제 천영이 그냥 잡혀서 끌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극 중에서는 이제 천영이 거의 그 무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제일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7년이라는 사이에 뭐 외국 저희 일본 장수랑 이제 그 대결하면서 뭐 검술의 일부를 좀 뭐 토키타를 쓴 뭐 장군과 싸워서 뭐 습득을 했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혹시 그 전란 때 동안 이제 그 추노꾼들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의미로 그러한 요소를 집어넣었는지 그 점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약간 뭐 비슷한 예일 것 같은데, 보면은 그 겐진도 굉장히 칼을 잘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최고의 무수 실력자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은 중간에 그물에 맥없이 잡혀버려요. 그리고 천영 같은 경우도 중간에 다 보셨으니까 의병들 무리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보면은 끊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희 배우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이거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칼로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집어 씌우고 나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못한다.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무기들은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상성이라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노꾼이 맨 처음에 걔네들이 사용하는 어떤 포박 위주의 무기.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말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확 던져가지고 당기잖아요. 만일 추노꾼을 칼과 싸웠으면 아마 단칼에 베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거리에서 그런 포박 무기를 던졌을 때 팔다리가 꼼짝 못하면 아무리 칼을 잘 쓰는 무술 가라도 이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의 어떤 무술 실력을 의심케 하거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료를 찾지 못한 선조의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이거 근데 이전에 그러면 천영이 이제 동료를 이렇게 동료가 죽었잖아요. 이거를 천영이 묻어줬을지 아니면 뭐 화장을 했을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지막에 좀 챙겨줬는지.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그런 그림은 그리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천영이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친구였잖아요. 마지막에 좀 애증했지만 사실 애증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게 정말 궁금해요. 묻어졌는지 뿌려졌는지. 천연이라고 해야 되는 예, 거지. 제가 네 저희가 잘 묻어드렸습니다. 네. 엉덩이랑 막내랑 같이 들고 가서 잘 묻어드렸습니다. 아, 그렇답니다. 세 분이서 잘 묻어주셨다고 하고요. 네, 다음 질문. 저기로 가볼게요. 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김춘욱 배우님을 지옥 시즌 1에서 처음 알게 되어서 너무 연기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 뒤에 나온 작품들을 다 챙겨봤었는데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사극이시기도 하고 액션이기도 하셔가지고 혹시 이 범동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연구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범동이라는 어떻게 연구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와 구조 같은 것을 이제 집중을 했고요. 거기 보면 자령이 저에 대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범동이 자네 말이 맞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을 선택하고 또 행동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이나 뭐 이성적으로 앞뒤를 재는 뭐 이런 눈빛 뭐 이런 방식의 사고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훨씬 더 충동적이고 직감적이고 뭔가 일어나는 일을 총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직감적으로 체감적으로 알아버리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자령의 오른팔이 이제 천령이면 왼팔쯤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의병무리에서 7년 동안 살아남아서 심지어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을 만큼 무예가 자기 방식만의 어떤 싸움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액션씬을 할 때 적어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믿음직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배우들의 성지 파주 액션스쿨에 가서 연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도리깨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미술팀에서 저의 뭐 신체 사이즈나 뭐 행동 반경이나 그다음에 저의 힘의 세기 같은 것에 따라서 그 도리깨의 굵기나 길이 뭐 탄성 같은 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제작을 이렇게 수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합을 맞춰서 첫 번째는 이제 훨씬 더 삶을 통한 통찰을 가진 본능적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떤 방식의 무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에 가장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조선에서 계속 그 유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 부사로서의 그 본인의 그 자질을 계속 그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뭔가 심적으로 계속 방황하는 느낌을 들었는데 정성희 배우님께서 그 갱신의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갱신이라는 인물은 일본에서 어쨌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는 인물로 설정을 했었고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에 왔을 때 업적을 세우고 다시 귀환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와중에 천영을 만나서 어떤 무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갖고 새로운 조선의 검이 이런 검들도 있구나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코를 다 대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갔을 때 나의 어떤 부와 업적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무에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무사답게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그런 무사나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어도 전쟁이라는 것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어떤 무의 정신이 아닌 사륙 이런 결국은 살인귀죠.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자신의 실력을 믿고 오만하고 자만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그런 변화에 조금 신경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전람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투씬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갱신과 두 번째 만남에서 비탈길에서 싸웠던 신
씬과 그리고 종려랑 오랜만에 만나서 싸웠던 씬이 제일 두 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비탈길 씬에서는 초반에 이제 둘이 이제 말 탄 상태로 싸울 때가 저는 되게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종려랑은 이제 정말 감정을 뱉어내는 정말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종려를 다시 만나서 그 7년간, 뭐 7년이 아니라 평생을 묵혀온 감정을 이제 거의 쏟아내는 그런 씬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씬들이 뭐 감정들도 괜찮았던 것 같고, 네,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사극에 도전을 해봤는데 이런 사실 실제 이벤트, 사실적인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재밌는 창작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멋지고 좋은 배우들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 같이 참 너무 즐겁게 일했었고요. 감독님이랑 하는 작업이 너무 즐거웠고, 네, 뭐 행복하게 찍었고, 그리고 뭐 오랜만에 또 칼부림을 해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 영화다 보니까 관객분들을 못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부산영화제 개막작으로도 또 선정돼서 이렇게 관객분들도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네, 정말 뜻깊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촌놈이 이렇게 부산 영화제라는 거 처음 왔는데 또 개막작이라는 일이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지금 잔치 중입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네, 좋은 기억으로 잘 안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